자, 안녕하세요. 스태티스틱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분포 함수,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들에 대한 얘기를 해왔고요. 자, 오늘은 그 이제 inferential statistics로 넘어가기 이제 마지막 준비물인데요. 확률 표본, 영어로는 random sampling, 확률 표본을 이제 뽑아내는 이런 행위와 샘플링을 한 그 결과물의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얘기, 즉 이것을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봐오던 그 스태티스틱스의 전체적인 구조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discrete 그리고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들 유명한 것들 많이 봤고요. 자, 오늘은 sampling distribution이란 주제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해서 CLT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워요. 자, 요까지 요 얘기하면 이제 준비물이 다 끝나는 건데요. 자, 오늘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inferential statistics라는 걸 공부를 할 텐데, 자, 그 inferential statistics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statistical inference를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런데요. 제가 한번 말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이게 population, 즉 모집단입니다. 이게 population,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가 있는 전체 집합이에요. 이 population에서는 어떤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이 다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랜덤 베리어블 x라는 게 있다고. 그럼 그놈의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근데 확률 분포는 인간은 알 수 없고 신만이 알고 있어. 사실은 이건 뭔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이 PDF를 우리는 몰라. 하여튼 이렇게 존재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 존재하는 여기서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값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요 PPT 말고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늘 하던 그림으로. 자, population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뮤를 궁금해하고 있어. 분명히 존재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뮤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이만큼 샘플링을 하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 n, 요 안에 n 개의 점이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뮤가 궁금하니까 아까 x바 같은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x바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딴딴딴딴딴 돌아가 가지고 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가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합니다. 통계적 추론이라고 해요. 자, 제가 오른쪽 위에 그렸던 말로 설명해서 그렸던 걸 그냥 이 PPT로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요. 모집단에 있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PDF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는 모르고, 특히나 나는 뭐에 관심이 있냐. 이 모수란 말이 파라메타라는 얘기예요. 파라메타. 뭐에 관심이 있냐. 뮤에 관심이 있다. 제가 이때까지 뮤를 밖에 썼는데 이건 안에 썼을 뿐이에요. 뮤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쓸 텐데, 요거 좀 이따가 이제 이게 기대값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대값 공부했었죠, 한번. 랜덤 베리어블 x의 기대값 뮤에 나는 관심이 많다. 이 뮤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래서 뮤가 궁금하니까 이 추출한다는 얘기는 이게 샘플링 한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샘플링을 해. 몇 개를 하냐면 n 개를 해. 이 n을 뭐라 부르냐? 샘플 사이즈라고 불러요. 자, 샘플 사이즈, 표본 크기 이렇게 부릅니다. n 개를 샘플링 해. 그러면 x1부터 xn까지 있을 거야. 그죠?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서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x바를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뮤에 관심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x바라는 걸 계산한다고. 그게 뭐냐면 표본을 가지고 평균 구한 거예요. 이렇게 표본을 가지고 평균. 그럼 여기 내 손에 어떤 숫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x바가 얼마다? 숫자 뭐 27.6이다.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쭉 돌아가서 뮤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자는 거지. 이걸 끌고 가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통계적 추론, 영어로 말하면 statistical infere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통계학을 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이 statistical inference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계학을 하는 이유가, 자,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값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려고 샘플 뽑아가지고 뭔가
통계량. 이 통계량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표본은 바로 샘플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불렀던 거죠. 샘플. 자, 그래서 이런 구조다. 일단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적어놓은 거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미지의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변수를 x로 그리고 그 분포를 f of x로 나타내 보자. 그럼 모집단 f of x로부터 확률 표본 n개를 이렇게 뽑는다. 근데 이 우리가 확률 표본 랜덤 샘플이라 부른다면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랜덤 샘플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이 랜덤 제가 영어를 잘 못 쓰고 있네요. 샘플. 자, 이 랜덤 샘플 즉 확률 표본은 어떨 때 랜덤 샘플이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즉 첫 번째 이 x1부터 뽑혀 나온 xn까지는 서로 인디펜던트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무작위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어떤 규칙에 따라 뽑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지. 독립이란 얘기고. 그다음 이 x1부터 xn까지는 서로 동일하다는 게 바로 이게 아이덴티컬 하다는 얘기지. 아이덴티컬.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IID라는 표현이 이거 봤었죠. 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distributed 되어 있다. 서로 독립이고 그리고 동일한 확률 분포에서 뽑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 뽑혀 나온 애들을 랜덤 샘플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미리 좀 말씀드리면요. 자,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모집단에 있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 내가 뮤가 궁금해. 뮤가 궁금해서 이만큼 샘플 뽑아가지고 x바 계산했잖아. 그럼 x바가 어떤 숫자가 나올 건데 내가 오늘 뽑은 샘플 가지고 구한 x바하고 내일 뽑은 이 샘플 가지고 구한 x바, 모레 뽑은 샘플 가지고 구한 x바는 다 다르겠지. 즉 x바라는 것, 즉 이 x바라는 것이 일종의 스태티스틱, 통계량인데 얘는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왜냐? 그때그때 다르니까. 그죠? 혹은 내가 만약에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해. 그럼 이거 뽑아가지고 내가 뭐 계산하겠어요? 이 시그마 스퀘어랑 비슷한 계산을 하나 할 거야. 그 비슷한 계산을 일단 캐피탈 S 스퀘어라 부릅시다. 그러니까 이 X바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공부할 텐데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해서 샘플 뽑아서 계산한 게 S 스퀘어예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 S 스퀘어를 그냥 미리 적으면 이렇게 일단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이 스태티스틱, 통계량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되게 포멀하게 얘기하면 랜덤 샘플들의 함수라고 적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샘플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버무려서 수학식 하나 만든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걸 버무려서 수학식을 만들어낸 거. 그러면 또 그 수학식에 의해서 숫자가 계산이 되겠지. 그 수학식, 버무려서 만든 수학식을 우리가 스태티스틱이라고 한다. 다시 결론. 샘플 뽑아서 버무려서 만들면 그게 스태티스틱이다. 통계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통계량은 종류가 많아. X바도 있고 S 스퀘어라는 것도 있고 또 맥시멈 혹은 미디안 전부 다 스태티스틱이야. 샘플 뽑아서 버무려서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자, 스태티스틱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 스태티스틱은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그 스태티스틱들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일단. 그래서 중요한 스태티스틱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X바 이거 설명했었죠. 모집단에서 뮤가 궁금해가지고 이만큼 뽑아내어서 계산한 이거.
x바. 야, 이걸 x바를 뭐라 부르느냐? 샘플 민이라고 그래. 샘플에서 계산한 민이란 얘기지.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표본 평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 이 x바가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즉 평균이죠. 그게 인트레스팅하게도 그게 모집단에 있는 뮤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모집단에 있는 뮤랑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 얘기는 그 뭐 무조건 이렇게 뭐 암기하는 거냐? 사실은 원리대로 따져보면 그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expected value of x 바라 그랬지. 자, 그럼 이게 expected value of x 바라는 게 뭐냐면 n분의 1 x1 더하기 더하기 n분의 1 xn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럼 expected value라는 것은 그냥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를 expected value 하면은 각각의 expected value를 구해서 더하는 거나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expected value에서 n분의 1이라는 건 상수잖아요. 그럼 상수는 안에 들어가서 괄호 안에 들어가서 곱해져서 상수를 구하나 밖에 뽑아내가지고 expected value 구한 것에다가 상수를 곱하나 사실 똑같아요. 기대값이라는 건 원리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n분의 1 expected value of xn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이건 n분의 1에 자 x1의 기대값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 뽑혀 나온 얘가 지금 x1이야. 그죠? 그럼 x1은 어디서 왔어요, 지금? 요 안에서 왔잖아. 이 안에서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는 놈의 하나야. 근데 그 모집단에 있는 놈의 평균이 뭐라 그랬냐면 뮤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x1의 기대값이란 건 뮤일 수밖에 없죠. 모집단에서 나온 거니까. 더하기 더하기 n분의 1 그럼 마지막 얘도 뮤일 겁니다. 그럼 n분의 1 곱하기 뮤를 몇 번 더했어? n번 더한 거죠. n개 샘플 사이즈가 n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n분의 1 곱하기 뮤를 뭐 곱하기 n 하면 되는 거잖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런 이제 좋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질 때문에 이게 왜 좋은 성질이라 그러냐? x바라는 건 뽑을 때마다 값이 달라져. 근데 만약에 그때 달라지는 값의 평균이 모집단의 뮤와 같지 않으면 내가 뮤를 알기 위해서 x바를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가 x바를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바의 분산도 있겠지. x바라는 것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자, 걔의 분산은 인트레스팅하게도 모집단의 분산에다가 n을 나눈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외우는 뭐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 자,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한번 제 설명을 따라와 보세요. 자, variance of x바라 그랬지. 자, 그럼 이거는 variance of n분의 1 x1 더하기 더하기 n분의 1 xn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요. variance는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된 거예요. variance는 자, 일단 variance of n분의 1 x1 더하기 더하기 variance of n분의 1 xn까지 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우리 앞에서 covariance 배웠지 않습니까? 즉 더하기 covariance n분의 1 x1 n분의 1 x2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covariance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까지 n분의 1 xn-1에서 n분의 1 xn까지 이걸 다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사실은 covariance of n분의 1 x1과 n분의 1 x2의 covariance나 이 두 개 순서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원래 다 곱해서 이렇게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x1, x2는 전부 다 이게 랜덤 샘플이잖아요. 근데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그랬지. 자, 그러니까 x1이 증가하는 거하고 x2가 증가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증가 감소하는 거하고는. 그죠?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베런스는 어떻게 돼? 자, n분의 1은 상수고 x1하고 x2가 이제 이 변수인데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가 독립이면 코베런스 얼마? 0이 되는 거지. 얘도 0이 돼. 랜덤 샘플은 코베런스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만 남냐? 자, 이것만 남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베리언스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리언스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베리언스 x 이렇게 하면은 x 빼기 뮤 나누기 x 빼기 뮤의 전체 이승을 더해 가지고 평균 내듯이 한 거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괄호 안에 있는 이 x 앞에 뭐 어떤 상수가 들어 있으면 결국은 그 상수가 이승에 취해질 운명에 놓여 있어요. 이승에 취해질 운명에. 이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얘는 뭐랑 같냐면 n분의 1이라는 게 괄호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2승에 취해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2승을 취해서 꺼내놓고 variance x1 하는 거나 똑같아. 더하기 닷 마지막도 n 2승분의 1 2승을 취해서 미리 그냥 2승을 취해서 밖에 꺼내놔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자, 요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쓰면은 n 2승분의 1 곱하기 x1의 베리언스는 뭐야? x1이 어디서 왔어? 모집단에서 왔잖아요. 모집단에는 분산 시그마 스퀘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의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가 되는 거야. 더하기 더하기 얘는 n 2승분의 1에 또 얘도 시그마 스퀘어. 자, 그럼 똑같은 텀이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얘가 요 텀에다가 n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과적으로 n분의 1 시그마 2승이 되는 거야. 자, 요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이 말을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은 거야. 이렇게 지금 x바이의 베리언스는 뭐라고요? 모집단의 베리언스에다가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자,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바라고 하는 이 스태티스틱의 분산은 샘플 사이즈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의 분산보다는 자꾸 더 작아진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주 좋은 성질이죠. 자, 이건 좀 지우면 x바의 분산이 모집단에 있는 분산보다 작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성질이야. 왜냐하면 내가 뮤가 궁금해서 x바 계산했잖아요. 뮤가 궁금해서 x바 계산했는데 이 x바가 어떨 때는 되게 크고 어떨 때는 되게 작고 변동이 되게 심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모집단에 있는 뮤에 대해서 알아맞힐 때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변화하니까. 그런데 x바는요 모집단에 있는 분산보다는 무조건 n 때문에 작아져.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값을 만들어낼 것이다. x바라는 것이 그 변화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네. 이 말이. 자, 그래서 결론 x바 샘플 미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x바의 평균은 뮤고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스퀘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요 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x바의 성질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샘플 베리언스라고 불리는 이 캐피탈 S 스퀘어에 대한 성질을 한번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모집단에 있는 만약에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해.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를 꺼내 가지고 샘플 사이즈 n 꺼내 가지고 시그마 스퀘어처럼 계산하기 위해서 S 스퀘어 계산할 겁니다. 그 S 스퀘어를 이제 수학식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자, 시그마 스퀘어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 뭐 x 빼기 뮤의 2승을 해다가 이거 다 더해서 여기 뭐 정확하게 쓰면 여기 i라고 써야 될 거고요. i가 1에서부터 n까지 가고 이걸 이제 n으로 나눈 거죠.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샘플을 가지고 이제 이 비슷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샘플 사이즈 n 그럼 이제 시그마는 했고요. 뽑혀있는 나온 게 x 서브 i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뮤를 써야 되는데 뮤를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뮤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다? x바겠지. 샘플에서 계산은 x바. 자,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전체 2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2승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도 2승을 했.
네, 앞선 슬라이드가 갑자기 PPT가 넘어와 버렸는데요. 자, 다시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시그마 스퀘어의 공식은 x of i에다가 mu 빼서 이거 2승 더한 다음에 i는 1에서부터 n까지 더하고 이제 n으로 나누는 거였죠. 자, 그래서 저 비슷하게 계산한다고 자 이런 걸 넣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mu를 모르니까 자 x 바를 쓸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저 요 2승이 있어서 2승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원래 시그마 스퀘어는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n-1로 나눴네. 샘플 베리언스는. 그럼 왜 n-1로 나눴냐?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해서 샘플 뽑아서 n개 뽑아가지고 캐피탈 S 스퀘어를 계산했는데, 자, 우리의 바램은 뭐냐? 이 캐피탈 S 스퀘어도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 아닙니까? 오늘 샘플 뽑아서 계산한 저 S 캐피탈 S 스퀘어랑 내일 샘플 뽑아서 계산한 캐피탈 S 스퀘어랑 계속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는 어떤 스태티스틱을 가지기를 원하냐면 이 캐피탈 S 스퀘어가 여기 밑에 적을게요. 캐피탈 S 스퀘어의 기대값이 이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랑 같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냥 n으로만 나누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같아지지를 않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태티스틱이 아닌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같아지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통계학자들 찾았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빼주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자, 이걸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요. 성질이라고. 요런 성질을 가지도록 하려고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샘플 베리언스를 소개했어요. 즉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 이 캐피탈 S 스퀘어를 소개하고요. 식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 캐피탈 S 스퀘어의 평균이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와 같게 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성질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모집단에 있는 시그마 스퀘어가 궁금해서 샘플 뽑아가지고 이 캐피탈 S 스퀘어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제 이 랜덤 샘플링을 해가지고 스태티스틱, 아주 중요한 스태티스틱 두 개를 제가 소개했어요. X바하고 캐피탈 S 스퀘어 이 두 개를 소개한 겁니다. 그 다음 어떤 성질이 있나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 할 얘기는요. 이 랜덤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이론. 자, 그 이론이 Central Limit Theorem이라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CLT라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중심 극한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통계학자 100명을 불러다가 통계하기는 되게 중요한 이론들이 많던데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95명은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제가 여기다 판서를 좀 오른쪽에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질문,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느냐, 왜 important 하다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도대체 뭐냐?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라는 것이 뭐냐? 자, 위에 제가 뭐 글로 적어놨는데 말로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요거는 제가 이제 박스를 두 개만 치면 설명이 다 돼요. 박스 두 개를 치면.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말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요 비교를. 자, 일반적인 상황 내가 한번 적어 볼게요. If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자,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를 따른다.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러면 then x바라는 거 있잖아요. x바. 아까 우리가 샘플 민이라고 했던 거. 이건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럼 얘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를 거야. 자, 그런데 이 놈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 아니, x바가 뭡니까, 여러분? x바라는 것은 x1 더하기 다따따 더하기 xn을 n으로 나눈 거지. 결국은 정규 분포 x1은 전부 다 이 x의 한 종류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고 또 정규 분포를 따르고 또 정규 분포 따르는 거 모아서 어떤 상수를 곱한 거니까 그 성질이 변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면 평균과 분산이 있겠죠. 근데 앞에서 아까 x바의 평균이 뭐라 그랬어요? 뮤라 그랬어. 분산이 뭐라 그랬어요?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라 그랬지. 자, 이렇다라는 사실은 전혀 뭐 특별한 사실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히. 자, 그런데 이번엔 센트럴 리밋 시어럼 볼게요. if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말하는 것은 x가, 자, 이런 노테이션을 쓰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얘는 분명히 평균과 분산은 존재할 거야. 자, 그러면 x바를 내가 샘플 뽑아서 계산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분포를 따르냐? 이제부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얘가 깜짝 놀랍게도, 제가 좀 굵게 적을게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얘가.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얘의 평균과 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x바의 평균과 분산이 뮤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라는 건 우리 앞에서 봐서 알고 있잖아요. 자, 요렇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차이가 나는 센트럴 리밋 시어럼만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 제가 지금 굵게 적어 놓은 요거지. 모집단에 있는 랜덤 베리어블 x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샘플을 구해가지고 x바를 구하면 그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게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단은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의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다시 여기다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1번 뭐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하냐, why important 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자,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떤 모집단이 있겠고요. 이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무슨 분포를, 여기 이제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한다면 얘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를 몰라, 여러분이. 여러분 신이 아니니까 모르죠. 이 x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야, 사실은.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센트럴 리밋 시어럼에 의하면 여기서 내가 이만큼 샘플 사이즈 n으로 뽑아가지고 이걸 x바를 계산하잖아요. 자, 그럼 x바가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잖아. 놀랍게도 이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른쪽 축으로 변한다는 얘기지. 모집단 x의 확률 분포는 몰라도 샘플 민 x바의 확률 분포는 알고 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드디어 확률 분포를 알게 됐지. 제가 제일 처음에 통계학 강의할 때 뭐라 그랬냐면, 통계학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확률 분포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리지널한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는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가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는데, 샘플을 뽑아서 x바를 계산하니까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바로 이 센트럴 리밋 시어럼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우리가 관심이 있는 뭐 사회과학에도 쓰고 천체 우주과학에도 쓰고 미생물학을 다루는 무슨 생물학이나 유전학에서도 쓰고 의학에서도 쓰고 공학에도 쓰는 거예요. 확률 분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말씀드렸던 센트럴 리밋 시어럼의 핵심적인 내용 제가 이게 앞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다 짧게 쓰면 이거예요. 핵심은 if x가 모집단에 있는 x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모른다. 하지만 평균하고 분산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then x바가 뭐라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깜짝 놀랄 일이지.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 자, 간략하게 쓰면 이게야. 이 박스인데 이거를 말로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임의의 모집단이라는 얘기가 바로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거기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 이걸 샘플을 추출했지. 그 표본의 평균인 x바가 자, n이 충분히 클 때, 자, 여기서 하나 더 적자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보통 한 30만 넘어가도 그런 성질을 유지하는데 하여튼 n이 충분히 크면은 결론이 제가 위에 적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x바가 깜짝 놀랍게도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 다음 평균은 뮤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스퀘어라는 건 앞에서 공부했고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 말이 맞습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스탠다디제이션 한 거야.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한 거죠. 우리 앞에서 정규분포 할 때 했었죠.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x바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어.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Z라 부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n이 크면 클수록. 그죠? 자, 요 노테이션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표준화한 것밖에 없어. 어디서? 위에 있는 사실에서 밑에 있는 사실로 표준화시켜서 만들어낸 것밖에 없죠. 자, 요 노테이션, 요 수학식을 되게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또 부연 설명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요게 이제 첫 번째 박스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박스였어요. 이건 첫 번째 박스라는 것이 이제 제너럴한 케이스고요. 밑에 있는 박스가 이게 이제 센트럴 리밋 시어럼을 나타내는 박스가 요 박스가 요 얘기고 요 박스가 앞에서 제가 노트 필기 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럴한 경우는 뭐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 얘기했죠. 자, 요거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 얘기하는 것은 임의의 모집단, 무슨 모집단이 뭔지는 몰라도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n이 크면 클수록,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니까 요거도 성립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 두 개만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자, 방금 우리는 x바에 대한 확률 분포가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을 따른다고 봤고, 여기에서 x바에다가 뮤 빼고 평균 빼고 그놈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오버 루트 n이지. 요렇게 하면 얘가 표준 정규 분포 따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때 얘를 랜덤 베리어블 Z라 부르자. 자, 이때까지 했던 것은 샘플 미인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S 스퀘어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어떤 통계학자들이 이걸 해보니까 요렇게 깔끔하게 나타낼 수는 없고 뭘 찾았냐면 이 샘플 베리언스에다가 샘플 사이즈 빼기 1 상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 있는 베리언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상수니까 그 상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자, 요것도 일종의 스틸, 그러니까 요거 상수 랜덤 베리어블은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통째로가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죠?
랜덤 베리어블이면 확률 분포를 가져야 돼. 근데 그 확률 분포가 인트레스팅 하게도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더라. 그리고 자유도는 n-1이더라. 라는 것이 밝혀졌어. 여러분이 이제 수리 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를 공부하면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배울 텐데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지금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보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러한 자, 샘플 베리언스를 이용한 수학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with the degree of freedom n-1을 따른다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나중에 이건 이제 사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언급을 할 테니까 그때 이런 결과를 통계학자들이 찾아내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X바하고 캐피탈 S 스퀘어가 막 섞여 있는 것의 확률 분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내가 왼쪽에 한번 뭘 적어 볼게. 제가 적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요거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게 바로 딴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적었던 요 파트를 제가 적은 거예요. 요 파트. 자, 그래서 모집단에 평균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있을 때 이거 샘플 뽑아 가지고 X바 계산한 다음에 이 X바를 가지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 따른다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수학식 한번 보세요. 뭐가 좀 다르냐면 X바는 똑같아. 빼기 뮤 똑같아. 자, 근데 시그마 대신에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눴어. 아까 얘기했던 캐피탈 S 스퀘어, 샘플 베리언스를 루트 씌우면 이제 캐피탈 S가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시그마 대신에 모집단의 시그마 대신에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S를 넣었어. 그다음 루트 N 똑같아. 자, 요것만 바뀌었어. 자, 결국은 요것만 바뀌었어. 요것만.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T 분포를 따르더라. 파라메터는 n-1을 가지더라. 이 사실이 수리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 자,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 보면 보세요. X바 랜덤 베리어블, S 랜덤 베리어블, 그죠? 샘플 뽑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나머지는 상수야, 상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통째로가 이게 일종의 랜덤 베리어블이지. 그러면 확률 분포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률 분포가 통계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T 분포를 따르더라. 자유도는 n-1이더라. 자, 이게 왜 그러냐를 지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리 통계학자들의 몫이고 좀 많이 공부하면 그걸 공부하게 되는데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런 결과를 나중에 사용할 것이다. 확인만 하고 나중에 사용할 때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과 샘플을 뽑아서 계산한 스태티스틱 통계량들이 무슨 분포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X바와 관련된 분포, 캐피탈 S와 관련된 분포, 그 다음에 X바하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놈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T 분포 자유도 n-1이었고요. 얘는 n-1 곱하고 모집단에 있는 분산을 하니까 카이-스퀘어 자유도 n-1을 가졌고요. X바는 정규분포,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X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오버 루트 n, 즉 표준화한 것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자, 요까지 본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적은 거 이게 다예요, 사실. 그죠? 자, 요까지 오늘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요까지 할게요. 자, 요런 결과를 나중에 뒤에 가서 사용할 거니까 지금 처음 보니까 되게 생소하죠. 생소할 뿐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고요. 다음에 이걸 사용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언급을 했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